자, 산수유나무의 농사. 드디어 우리 문학 시간의 첫 작품인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문태준 시인의 작품으로 본격적인 문학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산수유나무가 노란색으로 꽃이 피는 나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목을 보니까 산수유나무의 농사, 무슨 의미일까요? 산수유나무를 농사짓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산수유나무를 농사짓는 게 아니라 나무가 농사를 짓는다? 요런 의미인가? 궁금하죠? 자, 그러면 14페이지를 펴놓고 여러분들이 함께 시를 본격적으로 감상하기 전에 앞서 선생님이 문학 작품을 수업할 때는 항상 누가 이 작품을 썼고 누가 이 작품을 표현했는지 시인 혹은 작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늘 가질 건데요. 문태준 시인은 1970년에 출생하셔서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인이고요. 김천 출신이라고 합니다. 대표작으로는 수련거리는 티란, 맨발, 가재미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가재미라는 시를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공부를 했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문태준 시인의 대표 시 작품이거든요. 간략하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김천일의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정인 그녀가 누워있다. 암투병정인 그녀가 가재미처럼 누워있다고 합니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올마붙은 야인 그녀가 운다. 라고 가재미 시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을 보여주기 위해 갖고 왔는데요. 가재미, 암투병 중인 아픈 그녀를 비유하는 이 시의 대표 제재죠. 가재미처럼 누워있다. 눈물을 쏟아낸다. 이런 시어의 분위기를 보니까 상당히 슬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암투병자인 그녀를 연민, 위로하거나 아니면 안타까워하는 이런 슬픈 정서를 바탕으로 가재미로 그녀를 비유한 시인데요.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하고 선생님이 일부만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시인을 이제 조사하면서 선생님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문태준 시인이 요 근래 최근에 불교 방송 라디오 제작 국장을 맡아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소속이 불교 방송인 것도 되게 재밌죠. 뭔가 시인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뭔가 이제 PD와 병행해서 다양한 작품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태준 시인은 뭔가 일상적인 경험이나 어떤 일상의 소재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나 아니면 서정적인 단어, 언어들로 이제 좀 감상하기 편한 한편으로 어렵지 않은 그런 시들을 많이 발표했기 때문에 대중에게도 상당히 친숙한 시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태준 시인의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작품을 보기 앞서 대체 시는 언제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조금만 진정하고 선생님이 산수유나무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친절하게 저작권이 없는 무료 이미지 중에서 산수유나무를 검색하니까 요즘에 한참 이렇게 산수유나무가 제일 이쁘게 피는 시기에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산수유나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노란 꽃이 피는데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어머님이나 아버님 혹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크게 이렇게 아름드리 자라는 나무인데 우리 주변에서 그래도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친숙한 나무입니다. 노란색 꽃을 피워서 우리 교과서 보면 이렇게 노란색 이미지로 산수유나무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를 선생님이 읽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멋진 성우 아저씨의 시 낭송 파일을 통해서 이미지와 함께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유나무의 농사. 문태준.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산수유 시를 한 번 더 들을 뻔했는데, 자, 시를 읽어보니까 어때요?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라는 시행으로 시작하면서 시의 어떤 분위기가 혹은 산수유나무가 핀 어떤 전경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나요? 네, 이 멋진 시와 함께 성우 아저씨의 멋진 음성으로 한번 시를 본격적으로라고 하면 안 되고, 시를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감상했을 텐데요. 자, 14페이지와 함께 시를 한번 어떻게 이 시가 무엇을 표현하는 건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산수유나무의 농사.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자, 1행이랑 2행까지 보니까 산수유나무가 꽃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노란 꽃, 그리고 그늘도 노랗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근데 그늘도 어떤 색이라고 합니까? 네, 노란색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그늘은 무슨 색이죠? 뭐 딱히 색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나무가 만드는 그늘은 햇빛에 비춰지지 않는 어두운 면이니까 보통 어두운 면. 그래서 우리 그늘이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로 뭔가 나의 어두운 면,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늘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그늘을 쓴 게 아닌 것 같죠.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노란색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늘의 이미지를 조금 뒤집어서 노랗다라고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 그리고 그늘을 뭔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생산적인 이미지를 노란 꽃과 그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행어를 보면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라고 해서 시에서 뭐뭐 해라 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끝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명령어로 뭐 하라고 합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보라, 무엇을 보라는지는 다음에 나와 있겠죠? 뭔가를 보라고 하고 있어요. 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 옥말려 든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우리 14페이지 아래 날개를 보면 안쪽으로 말려든다라는 이미지를 표현할 때 이렇게 옥말려든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의 그늘, 선생님이 아까 말한 그늘의 이미지하고 비슷한 그런 보편적인 그늘의 이미지죠. 바로 어두운 면. 마음의 그늘이 오그라든다,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무엇을 보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이미지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나무가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나무가 그늘을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시인이 아니죠. 시인이 아니라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라고 한 걸까요? 자, 선생님이 불평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이미지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인 것 같아서 세모로 한번 표시해 봤는데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바로 무엇을 봐야 하냐면, 나무가 그냥 그늘을 들이우는 게 아니다. 즉, 이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어떻게 들이우는지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이랑, 즉 인간이랑 지금 대조되는 소재는 바로 그렇죠. 나무, 산수유나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산수유나무의 이미지가 지금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랑은 정반대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즉, 여기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네, 그늘을 이제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죠. 산수유나무가
이제 우리 사람들, 인간과는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일단 이 산맥만 놓고 보면은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거나 타인에게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랑 대조적인 이미지로 산수유나무를 이 시에서 주제 삼아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산수유나무가 그냥 그늘을 들이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이우는 건지, 그늘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어서 한번 볼게요. 그늘도 밑줄 일단 같은 의미로 쓴 것 같아서 선생님이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4행 넘어가서 5행. 그늘 또한 나무의 하나의 농사인? 그늘이 어떻게 농사가 될 수 있죠, 여러분? 농사라는 건 1년 내내 뭔가 밭을 갈구고 뭔가 씨를 심고 그 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의 생산물이 되면은 그걸 수확해서 수출수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하는 게 농사인데 여기서는 지금 나무도 그늘을 농사 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농사가 생명을 가꾸고 베푸는 일을 의미하는데 그늘을 농사라고 보는 것 자체도 이 시에서 재미있는 뭔가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늘은 농사. 그늘이 농사 중에 하나, 농사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아, 산수유나무가 앞에서 그늘을 그냥 들이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거라고 이 시 화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해서 앞에서 말한 산수유나무가 꽃을 피우고 그늘을 들이는 과정을 바로 농사라는 표현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가 농사라고 그늘을 들이우는 행위를 뭔가 농사로 비유하는 것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자, 여러분 이미지가 한번 상상이 가시나요? 선생님이 PPT 그림을 비루한 실력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아이패드가 있으면 샥 선생님이 멋진 그림 실력을 발휘해서 보여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서 마우스로 간략하게 한번 그려봤는데 꽃은 하늘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서 피우죠. 동시에 그늘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꽃이 커지면서 점점 이렇게 땅에서 넓어지면서 그늘이 크기가 커지는 거죠. 농사가 좀 더 농사로 비유했으니까 점점 그 범위가 확장되면서 그늘이 넓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꽃이 하늘에 피어지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고 해서 뭔가 그늘로서 우리가 마음에 뭔가 평화라던가 위안, 이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되게 뭔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 범위가 점점 더 확장됨으로써 산수유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라던가 고마움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까지 보면은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지어서 그 그늘을 넓혀가는 모습을 여기까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농사를 짓고 있는 산수유나무를 어떻게 비유했는지 한번 볼까요? 산수유나무가 누구처럼 농사를 짓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농부. 자, 우리 농부는 어떤 이미지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뭔가 직접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생명을 가꾸어가지고 뭐 벼라던가 농작물을 이제 가꾸는 게 바로 농부잖아요. 그 산수유나무도 인간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늘 농사를 짓는다라는 표현으로 뭔가 타인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은 속성, 이미지로 이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늘을 이렇게 만드는 산수유나무를 농사로 비유해서 두 개의 이미지가 뭔가 비슷하죠. 하나의 같은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농부처럼은 비유법. 좀 더 자세히 보면 농부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 그리고 사람으로 빗대어서 산수유나무라는 자연물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의인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유법으로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만드는 행위를 농사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자, 그래서 마지막 행 한번 볼까요?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아, 산수유나무가 만드는 그늘이
뭐와 같습니까? 노란 좁쌀 5대 무게와 같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앞에서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것과 그늘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늘의 가치를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네, 농사를 짓는 농부가 만든 생산물처럼 그늘 역시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라고 해서 산수유나무가 짓는 이 그늘 농사가 그냥 우리가 지나치는 게 아니라 좁쌀 5대 정도 되는 무게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되라는 이 수량은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곡식이나 가루를 재는 이제 수량인데요. 수량 단위인데 한 대는 한 마리 10분의 1, 한 홉의 10배로 약 1.8리터 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약 99리터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산수유나무는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을 농사 짓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이제 소재로 해서 어떤 인간의 모습과는 다른 자연의 아름다움 혹은 자연의 뭔가 이타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이 특징이 왜 먼저 나왔을까요? 자, 핵심 정리라고 해서 간략하게 선생님이 이 시를 요약해봤는데요. 제재는 산수유나무의 그늘이죠. 그늘을 이제 소재로 해서 시를 여기서 이제 쓴 건데, 이 시의 화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은 뭘까요? 네,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주는 배려와 평안함.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마치 인간에게 어떤 이타적인 마음으로 타인에게 베푸는 마음 혹은 평안함 이런 그늘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그늘이 어떤 가치를 인간에게 주는 그런 배려와 평안함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자연물에 대한 참신한 문학적 발상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그늘이 노랗다. 그늘의 색을 노랗다고 한 거나 아니면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는다라고 이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비유한 것들이 다 참신한 문학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색채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제시했다. 이건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노란 꽃을 터트린다. 뭐 그늘도 노랗다. 아니면 뭐 노란 좁쌀 5대 다 무슨 색으로? 그렇죠. 노란색으로 이제 노란색이라는 어떤 색채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이 시를 읽으면 노란색 풍경, 뭐 노란 산수꽃이 가득 핀 그 나무와 그늘 이런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오를 수 있죠. 마지막 자연물, 즉 산수유나무의 어떤 타인을 배려하는 그늘을 만듦으로써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모습과 속성을 제시해서 그와 대비되는 인간의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좀 인색한 그런 모습을 반성, 깨닫게 한다. 이렇게 특징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를 간단하게 읽고 그리고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16페이지부터 학습 활동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